그래도 제 업이 있으니까 일단 제 진행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결혼하겠나 G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겠나의 주인공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태 감독님, 한지영 배우, 우리 김성훈 감독님 함께 하십니다. 자, 앉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 먼저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겠나에서 우정 역을 연기한 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친이신가요? 예, 네,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겠나를 연출한 김진태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성규 씨한테 직업을 잃은 영화 공조 창궐 그리고 최근에 보셨을지 모르겠고 수사반장 258을 연출한 김성훈이고요. 이 영화는 제가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앉으셔서 담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GV 자체를 또 처음 함께 하는지라 오히려 우리 감독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게 한지은 배우와 제가 라디오에서 1년 넘게 함께 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은 배우께서 저에게 어떤 부탁을 뭐 함께 해달라. 그래서 저는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러겠다. 근데 내가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남주가 안 계시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영 제가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 영화가 남주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배우의 빈자리가 전혀 1도 채워지지 않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김성훈 감독께서 이끌어 주시죠. GV 저도 많이 안 해봤지만 처음이신 티가 많이 나긴 아까 서서 인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래 앉아서 버릇없이 하는 거예요? 버릇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편안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하나 배웠습니다. 아니, 덕분에 그래도 GV 하면서 서서 인사 처음 해보고서 되게 어색하고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동희 배우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어쨌든 뭐 GV라는 거는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과 감독님과 뭐 출연한 배우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 동희의 빈자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새 연극 올리는 것 때문에 예. 매일 연극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막판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부득이하게 못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감독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고, 그리고 또 한지은 배우가 되게 잘했잖아요. 한지은 배우가 이번에 연기 잘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니, 아무리 계신다고 해도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자리라서 또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성규 씨도 영화 보셨죠? 근데 저는 사실 한 번 미리 봤고 오늘 두 번째로 봤는데 오늘 더 감정의 여운이 큰 것 같아요. 뭐 제가 영화를 잘 모릅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도 눈이 촉촉하게 젖어 계신 분이 많은데 네. 맑으세요 눈이. 아니, 저도 눈물이 약간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그런데 눈물 흘렸었어요. 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네. 저희가 초대를 하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일반 관객으로서 아. 우리 영화가 어떻게 보여졌는지 어떻게 느껴졌는지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예.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영화에 더 문외한일 것 같아서 말이 길어지면 오히려 또 송구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 정말 이 표현이 와닿았어요.
현실 재난, 정말 현실적이었고, 저도 이제 아내랑 10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 7년쯤 교제를 했을 때 현실적인 이유로 이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우리 우정이는 현실적인 어떤 유혹도 있었고 하지만 계속 선우를 지켜주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났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약간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를 비춰봤을 때 현실과 괴리일 수도 있고 또 만약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제 근데 아내한테 어쨌든 죄송하네요. 아니 다른 분 만나보고 아니다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비교 우위를 제가 그 당시에 다시 JTBC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전화드린 건 어머니였고, 그 다음으로 전화했던 게 제 아내였습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있느냐? 있다. 근데 내가 취업하면 꼭 너한테 다시 고백하고 싶었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아내가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장성규란 사람은 방송인이 됐고 또 젊고 아름답고 현명한 분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1년 동안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다 만나보고, 그리고도 자기가 생각나면 다시 전화 줄 수 있겠냐. 멋있네요. 예, 그래서 알겠다.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클럽도 다니기 시작하고. 아니 그분도 이제 남자친구 있으니까 어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노력도 해봤는데 결국 그 사람의 그 말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정확히 1년 있다가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가 10주년이에요. 2014년에 결혼해서. 그렇죠. 지금도 그때 예. 다시 연락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깜짝 놀랐네요. 네. 그래서 영화가 더 약간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우정이가 너무 예쁘고, 또 선우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저도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 좀 잠깐 멈출게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전 궁금했어요. 이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또 어떤 서사가 있을까? 왜 나 원망한 적 없어? 원망했지. 당신은 나 원망한 적 없어? 없어. 선우 이렇게 잘 키워줬는데 고맙지. 이런 대화의 그 이면에 어떤 서사가 있을지가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버지를 살짝 원망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성인이 되고 나서 좀 깊은 대화가 필요했어서 둘이서 제가 술 한잔 하자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 가족이 좀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도 만약에 혹시나 우리 김지태 감독님께서 후속이 나온다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속은 이제 관객 여러분들 힘내주셔야지. 이 보신 이 영화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랑 이제 영화 작업을 제 공작, 공조 같이 했었었는데 이것저것 저한테 시나리오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만큼 마음을 움직였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전의 시나리오들도 좋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정말 되게 마음을 많이 움직였고, 그게 또 본인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니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런 자전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감독님이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쥐부인 때마다 여쭤보긴 하는데 감독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영화의 시작은 제가 한 6년 전에 아버님이 이렇게 병안을 얻으시면서 이제 겪었던 어떤 저의 자잘적인 이야기가 모티브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되게 한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를 병원을 이렇게 간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30대 중반쯤이었는데 뭔가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나에게 밀려오는 건 뭔가 큰 재난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난이 몰려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현실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에게 해준 말들이 되게 차가운 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포기한 게 네가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그 시간 이후에 그때를 되돌아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가고 현실적이라는 이름 안에 되게 차갑게 말하는 것들이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이 시간을 지나와서 터널을 빠져나올 때 제 주변에 어떤 좋은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러한 시련들이 계속 올 텐데 어떻게 이걸 같이 살아야 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걸 잘 극복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없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무 걱정이 없는 날이. 꼭 이 영화에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면 더 큰 상황, 더 큰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가벼운 뭐 어려움이든 살면서 계속 그 고민이 있는데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무슨 예를 들어 태풍이 오고 이러면 동네가 같이 재난을 당하고 덜 외롭거든요. 여러분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고민은 사실 공유할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는 어떤 손의 자세, 마음 이런 게 좀 와닿은 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지만 한재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우정 캐릭터, 저는 선우가 얘기했던 우리 올겨울에 꼭 결혼하자라는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하자, 희망을 잃지 않는 거죠. 희망을 잃든 안 잃든 사실 변하는 건 없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그것이 되게 잘 와닿았고, 그리고 옆에서 조금이지만 도움이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연기를 되게 잘했는데 힘찬 목소리로, 아주 힘찬 뭐 센 목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힘내자라는 말이 되게 큰 위로가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정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는데, 한지은 배우님은 이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를 보시고 참여를 하시고 하신 이후에 완성된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시나리오를 되게 저도 공감하고 되게 빠르게 봤던 것 같아요. 마치 약간 소설을 보고 있는 듯한. 왜냐면 배우들은 시나리오 받으면 어쨌든 역할을 또 지정해서 받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용을 봐야지라는 뭔가 객관적인 삼자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보기가 좀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네, 자꾸 더 들어가서 분석을 하게 되면서 보게 되고, 그게 약간 직업병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일단 시나리오 볼 때 뭔가 분석해야지, 우정이는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떤 영화일까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훅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을 되게 울렸던 영화였기 때문에 이거는 더도 말고 일단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우정이라는 캐릭터 자체에도 저는 좀 공감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정이를 한번 잘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결과물을 보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사실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시나리오 보면서도 감독님이 자전적인 이런 소재로서 쓰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다 보니까 되게 섬세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디서 끌어오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되게 감정선적으로. 근데 그게 영화를 보면서 고스란히 더 많이 느껴져서 영화를 볼 때도 또 역시 직업병처럼 걱정을 먼저 하면서 보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모든 그 상황과 제가 준비하면서의 저 스스로의 고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니까, 이거 막 이런 부분은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표현했을까? 막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하려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중간부터 어느 순간은 그냥 정말 관객처럼 울고 웃으면서 보고 있던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감독님이 섬세하게 잘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고뇌.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저 고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편한 자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고뇌라는 단어는 사실 편한 자리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거였는데, 예, 되게 수준 있는 말씀을 또. 되게 고뇌 때문에 되게 마음이 와닿았다. 혹시 성규 씨는 예. 영화 두 번 보셨잖아요. 예, 맞아요. 좀 인상적이었거나 기억에 남는 장면들 뭐 있어요? 근데 장면들, 저는 왜 이렇게 우정이를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모시려다가 딱 차에 탔는데 아버지가 고쳐놓으신 창문.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약간 뭔가 올라오면서 아버지께 제가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너도 나중에 아빠를 이해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린 시절 저를 데리고 야구장에 가셨던, 극장에 가서 극장 앞에 천호시장에 있는 우묵가사리? 뭐죠 그거? 흰 국물에 우묵 있는 거 있잖아요. 국물에 어묵 말고 우묵가사리 맞죠? 우묵가사리를 담백하게 먹었던 기억, 아버지랑 달리기 시합했던 기억, 저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추억들을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어느 순간 머리가 컸다고 아빠가 소홀했던 부분에 방점을 두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제 아내와의 연애 시절과 더불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지점들을 선물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방금 해주신 말씀은 제작한 저도 되게 좀 기분이 좋은데, 감독님께서도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감독님께서는 조금 좀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장면이나 어떤 장면을 이렇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관객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네, 제가 좋았던 장면의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어떤 장면이 좋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장면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컵 장면도 되게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도 좀 장면들이 괜찮은 장면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안도하기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선우랑 우정이가 이제 각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나. 선우는 이제 기초수급 때문에 아버지 삼촌이 이제 반대하면서 그걸 막 트러블이 생기고, 우정이는 엄마 때문에 또 트러블이 생겨서 선우랑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서로 막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다시 병원 벤치 앞에서 이렇게 재회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 장면에서 둘이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그냥 이렇게 서로 두 배우분들의 연기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감정선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서 거기 두 사람이 하는 그 서로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사실 그 장면을 제가 막 울려고 만든 장면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장면 볼 때 저도 모르게 막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저만 그런가 싶어서 저희 우리 편집하는 편집실에 있는 직원이 이제 그 장면을 편집하면서 한 수십 번 봤을 건데, 극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큰 상영관에서 그 장면을 보고 나오면서 그 장면에서 자기가 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참 배우분들의 연기가 너무너무 좋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장면이 참 저한테는 좀 깊이 와닿는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은 씨는 좀 가장 인상적인 어떤 장면이나 찍었을 때 힘들었던 장면이나 이걸 기어서 한번 말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세요? 가장 애착이 가거나. 둘 다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근데 정말 좋은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 보면서 너무 놀랐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뽑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마지막에 그 선우와 우정이가 그 말없이 서로 바라보고 서 있다가 우정이가 돌아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우는 더 이상 우정이를 붙잡을 수도 없고, 우정이 역시 선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그동안에 쌓여온 모든 이 과정이 그 말 한마디 없는 그 장면으로 다 함축적으로 표현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우리 영화가 뭐 결혼, 뭐 가족 관계, 이렇게 전반적인 좀 작은 틀 안에서의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그 소재를 다룬 영화이긴 하지만, 비단 이게 꼭 사랑과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어요. 그냥 누구나가 다 어떠한 관계에서 다 느낄 수 있는 이상과 현실에서 느끼는 그 갭의 힘듦, 이게 다 내포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나 혼자만의 싸움일 수도 있죠. 누군가의 꼭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이 장면으로 하나로 다 표현해 준다고 저 느껴서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굳이 하나를 뽑을 수 있고요. 가장 힘들었던 장면도 있는데, 감독님이 가장 애착한다고 하셨던 벤치에서 그 싸우는 그 장면. 그게 너무 여러 가지 감정선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간의 우정으로서 쌓여왔던 사랑하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이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도 이해해 보려고 하고,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다 섞여져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고,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도 눌러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씬이었어서 찍을 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희가 또 사투리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를 오. 쓰면서 이 어려운 감정선을 이거를 다 하고 또 이 감정선을 또 생각을 여기에 집중을 하면 또 이 사투리를 놓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알파로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찍을 때 좀 사실 좀 많이 어렵긴 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또 가장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실례지만 그 좀 여담일 수 있지만 사투리 연기를 위한 연습은 어떻게 했는지 여쭤봐도 돼요? 너무 제가 부산 사투리 잘 모르지만 너무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서 어느 노력을 몰라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렇게 잘한 사투리가 아닌가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던데요? 일단 여기 부산 혹시 많이 안 계세요? 계시네요. 잘했나요? 형님 말했어. 잘했대요. 다행이에요. 근데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잘했다 넘어가자고. 어떤 노력을 하셨을지. 네. 일단은 부산 그 선생님한테 사투리를 한 2개월 정도 수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없는 날에는 그 녹음 파일을 또 많이 보내주셔서 그걸 들으면서 계속 수시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여기 감독님이 부산 출신 그러시군요. 네이티브셔서 아. 네, 감독님한테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현장에서도 감독님을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저는 끝나고 나서도 감독님한테 진짜 계속 물어봤어요. 그죠? 괜찮아요? 이거 너무 어색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어때요? 막 이러는데 감독님은 저 믿으세요. 믿으세요. 잘하셨어요. 계속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주민센터 직원분, 그분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부산에서 활동하셨던 이정비 배우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동희 씨랑 지은 씨랑 강신희 선배님이랑 그 철령 선배님이 네 분을 한 2달 반 정도 계속 매주 만나가지고 되게 고마워하신 분이시죠. 이 영화는 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여기는 나쁜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나쁜 사람이 나오지도 않는데도 갈등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르다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다름 속에서의 어떤 차이를 좁히는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와닿았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현실 속에서 차갑게 들렸다라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의미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공감하게 하는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얘기가 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됐으면 좋겠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영화의 빌런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 삼촌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삼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아마 내가 그 입장이 되면 한 100명 중에 한 8, 90명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매우 현실적인 얘기들이고 사실 그래서 영화 속의 모든 캐릭터들이 김성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악당은 없죠. 악당은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속의 관계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상황들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또 갈등도 생기고 이런 재난 같은 상황들이 생길 텐데 결국은 우리는 어느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영화 속에 꼭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누군가는 삼촌을 욕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삼촌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누가 질문? 먼저 영어농장이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정이가 선우가 좀그 벤치 보자고 했을 때, 그 연습실에서 손딱 보자고 했을 때 돈을 되게 살펴서 보내주잖아요. 네. 다른 일반적으로 다행히 그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우정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 배를 올때 섰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수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줬을지가 계속 궁금하고 감독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일단 눈발에서 휴대폰을 딱 넘기는 것처럼 분위기가 나는데 그걸 애초부터 넘길 누가 쓰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열린 말로 다 다른 걸 쓰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우정이를 연기할 때는 사실 명확했어요. 그냥 지금 선우가 얼마나 그런 아버지 병원비랑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상황인 거 너무 알고, 하지만 제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냥 그거의 일말에 조금 당장의 보탬으로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정말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걸 뭐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하리라고까지 우정이가 그만큼의 돈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뭐 우정이가 여기서 줬다고 한들 그 병원비에 뭐 크게 보태면 안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이가 줄 수 있었던 선우에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최대치를 아마 맞아요. 힘내라는 용기를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네, 그냥 거의 뭐 그걸 어디다 써,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단적인 바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로 인해서 내가 너의 옆에서 힘이 돼줄게. 너 혼자 아니야. 우리 함께 가자. 내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게. 라는 그냥 마음을 저는 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앞서가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선우가 받았잖아요. 선우가 굉장히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제 치료비를 낼 때 마음에 어떤 평안을 찾은 듯한 느낌으로 그 자선 모금함에 10,000원짜리를 넣을 때 그 우정이한테 배운 마음을 지금 자기도 너무 팍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실 거의 1,000원짜리였는데 10,000원짜리 넣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큰 마음을 담은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우한테 좋은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런 사람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주 훌륭하게 제 의도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게 그 엔딩을 얘기하셨는데 뭐 후속편에 대한 생각은 사실 1도 없었고요. 네, 그런 생각은 없었고, 그러니까 이 둘이 결혼에 꼴인 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현실의 벽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넘어야 될 산들도 많이 남아 있고 해서 그 결혼식에서 뭐 결혼하는 장면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두 사람도 둘 다 너무나 좋은 사람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성이 둘 다 좋은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너무너무나 좋은 사람인 걸 알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부산에 눈이 잘 안 오는 부산에 눈이 내릴 때 서로 연락을 한 번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지는 같이 한번 이 관객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엔딩을 했고요. 그게 뭐 다음 편을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은 이번에 잘 되면 또 네. 자꾸 제가 말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그 마지막 장면 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정말 이
선우 가정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뭐 다 상세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절제돼 있지만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아버지를 모시고 밖에서 완전체가 엄마, 아빠 그리고 선우가 가장 완벽하다는 비율이잖아요. 트라이앵글로 삼각형 모양으로 앉아서 분명히 아빠 직접 한번 발 올려봐. 근데 못 올렸어요. 뭔가 현실은 여전히 아파요. 근데 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눈이 안 오는 부산에 눈이 내리는 걸 저는 기적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함께 있다 보면 물론 현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선우가 느끼고 그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정이를 놔줬지만 그 기적을 그 힘을 믿고 혼자 나와서 전화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열린 결말이지만 이 순간을 계기로 이제는 선우가 워낙 강해져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또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라면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해서 다시 연이 이어지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저는. 네. 네,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아, 제가 선우랑 거의 비슷한 입장인데 저도 그래도 열심히 힘을 내서 결혼했습니다. 박수 한번. 네, 혹시 또 아까 질문 가장 먼저 들어주셔서 우리 두 번째 줄에 마스크 하신 관객분. 지난 GV 2회차를 다 보고 오늘 또 왔는데요. 지난번에 질문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려고 왔습니다. 저도 그 장면 중에서 그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그 월컵 장면 그 장면인데 처음에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그 월컵을 만든다고 하는 씬에서 뭐 하다가 그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앉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과 영화를 그거를 패러디 하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좀 로맨틱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부수고 막 그러니까 참 개구장이고 또 악동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그 컵을 받았을 때 그 컵이 이렇게 꿀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을 의도해가지고 이게 설마 그 호응하는 그 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의도하고 이렇게 그 장면을 이렇게 막 연출하신 건지 또 컵은 또 직접 만드신 건지 아니면 소품이나 기술침을 품질을 하신 건지 컵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선우라는 캐릭터를 상상하면서 시나리오 쓸 때부터 선우라는 캐릭터는 되게 조금 그런 쪽으로는 손재주가 많이 없는.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한 명이 그 건축 설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너는 이런 거 잘 만드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설계한다고. 그래서 그 대사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걸 잘 못해서 설계를 한다고. 시공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뚝딱거리고 잘 만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선우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약간 우정이라는 친구한테 너무나 사랑하지만 부산 남자 특유의 또 말은 제대로 예쁘게 못하고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근데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선우가 만든 울퉁불퉁한 컵과 우정이가 만든 컵이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제가 시나리오에 썼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미술팀이랑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다가 우리 미술 감독이 미술 팀장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지금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팔 이렇게 앉는 것처럼 우정이 앉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근데 우리 미감님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보자마자 이거다, 이게 가장 선우 같은 모습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선우가 안아주는 그 우정이를 안아주는 그 컵 모양이
선우가 나오지 않아도 그 컵이 마치 선우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기에는 가장 잘 세팅돼야지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우정이 컵 만드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 선우 컵 만드는 우리 공방에 도자기 만드시는 어떤 장인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선우 컵을 한 10번을 만들었는데 9번을 실패했다더라고요. 그게 더 만들기가 힘들대. 오히려 울퉁불퉁해지고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번에도 안 되면 디자인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만드셔서 딱 완성을 하나를 딱 해주셨는데 저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깨지면 다시 못 만든다. 그래서 우리 유승필이 그걸 완전히 이렇게 애지중지 안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우가 안 돼요. 컵 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네. 근데 그 선우가 만든 컵을 그 커피 사장님이 보시면서 실패작인가? 라고 했잖아요. 우정 입장에서는 약간 발끈할 수 있는 포인트였을 것 같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은 배우께서 뭐 여성분들마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그런 현실 속에 그 카페 사장님 멋지시잖아요. 그리고 카페, 뭔가 내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너무 스윗하고, 근데 거기에서 그 정도밖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그 탄력성이 실제 그게 현실감이 저는 뭐 겪어보진 못했지만 제 아내는 이제 다른 남자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약간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 정도 환경이면 지금 마침 선우 어머니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셨고 우정이의 어머니께서도 현실이다 결혼은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어떻게 그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우리 지은 배우는 어떤 스타일이신지 신뢰가 안 된다면 궁금하잖아요. 그게 진짜 아직 사내가 노출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라고 어느 쪽으로 말해도 좀 이상한. 아니 솔직하게 저는 우정이 솔직히 이제 시나리오 볼 때부터 우정이 너무 공감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정이의 마음을 사실 100번 공감합니다. 오 진짜? 네. 왜냐면 저는 그 대사가 진짜 좋았거든요. 우정이가 하영이한테 하면서 오빠한테 데이트 해봤다고 사실 고백하잖아요. 맞아 그 장면 좋았어. 네. 근데 선우는 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 결국에는 이것도 이성과 이제 마음의 이거 머리와 마음의 싸움인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은 머리를 잠깐만 머리는 뭐죠? 그러니까 머리는 마음을 이길 수 없다. 마음을 이길 수 없다. 알지? 네, 그 주의 그 주의라 너무 100번 공감해요. 근데 우정이가 아예 생각도 안 해보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데이트도 정말 한번 시도해봤고 그 공사 중인 카페에 가서 그거를 바라도 봤고 상상도 분명히 해봤고 근데 그 데이트가 뭐 더 딥하게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오히려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나의 현실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여기에 그 순간은 혼자인 듯한 느낌일 것 같았어요. 더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우정이는 앞에 태영이라는 사장님이 있지만 말 그대로 현타죠. 정말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 선우라는 사람이 이렇게나 크게 자리 잡아 있는데 내가 지금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다고 내가 갑자기 다른 남자와 이렇게 데이트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순간 선우가
평소보다도 몇 배는 더 많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굉장하네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 감독님한테 조금 날카로운 질문이라서 죄송하긴 한데 마지막에 그 약간 반전처럼 그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3천만 원 그 이상 벌면은 그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핸드폰으로 인터넷에서. 왜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글쎄요. 실제로 제가 저희 아버님의 기초수급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 기초수급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특히 기초수급 만들려는 데만 혈안이 막 빠져가지고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깊이를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정보 자체가 되게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선우라는 캐릭터를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까지 알 수 있었을까? 뭐 극적으로 조금 더 영화적으로 만든 건 맞아요. 그건 맞으나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런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마지막 기초수급이 어떤 부양 의무자라는 규정이 제가 들었을 때도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살지 앞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 지금 이제 영화 마지막에 보면 크레딧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지금 그 기초수급 부양 의무자 제도가 지금은 조금 완화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료급여에 관한 부분은 영화 수준보다 조금 영화에서는 한 월 25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그대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영화 속에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싶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또 질문. 가운데 흰 옷 입으신 관객분. 네, 가운데 위에서 5번째 한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진짜 약간 경황이 없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죠?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말씀해 주신 거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영화가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다 뜯겼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못 봤는데 어쨌든 흥미로웠던 거는 이 그 엔드 크레딧 폰트 자체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던 폰트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이 영화의 감성을 잘 표현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서 그 폰트에 관련된 비하인드가 있다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주인공이 하는 일이 건축 일이랑 그런 커피 관련된 일인데 그렇게 두 가지를 설정하신 어떤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폰트는 실제로 말씀하신 우리 영화가 가지고 있는 톤이 너무 정자 같은 느낌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은 또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 속에 조금 울퉁불퉁하고 약간은 좀 비정형화된 느낌이 더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직업군에 관련해서는 선우라는 캐릭터가 결국은 이야기가 메인 플롯이 자기들 두 사람의 집을 꿈꾸지만 자기들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주소를 찾아가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상징적으로 미래를 꿈꾸는 우리 지금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게 주거일 텐데 그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캐릭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문은 건축일, 미래의 집을 만드는 일을 하는 젊은 세대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우정이가 하는 커피 바리스타라고 생각하는 건 가장 요즘 세대에도 젊은 여자
그 분들 중에 바리스타를 꿈꾸는 친구도 제 친구들 중에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뭔가를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자기 카페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세대에 가장 잘 어울리겠다 싶은 생각으로 캐릭터를 설정했어요. 이제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았다고 들었는데 최대한 질문을 많이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가장 먼저 손 들어줬어요. 모자 쓰신 우리 관객분. 네,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운데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그 경리원으로 나와도 유재명 배우였잖아요. 제 소녀가 되게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의 소지를 구하려는 상황에서 친구나 친지 아무한테도 누구에게나 도움을 청했겠지만 도움 못 받던 상황에서 그분 선택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러한 분이 실제로 계셨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예, 일단 영화와 제 경험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예, 그걸 모티브로 이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영화적으로 많이 각색을 한 영화고요. 실제로 경비 아저씨 같은 분이 뭐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제 어려운 과정을 나오는 시간에 그 시간 동안 이 선우라는 캐릭터의 이름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비하인드인데요. 제가 실제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는 시간의 마지막 끝에 저를 거의 구원의 손길로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저의 아버지의 아주 오래된 친구분이신데 연락도 잘 안 됐던 친구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그분이 도와주시면서 제가 그걸 빠져나왔거든요. 그분의 성함이 선우세요. 네,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주인공의 이름은 꼭 제가 선우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우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세 번째 줄. 네, 안경에 흰 마스크를 쓰신 분. 근데 지금 대부분 남성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제 질문 한번. 여성분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아, 진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멀리서 안 보여가지고 네, 또 마스크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5번째 보는 건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우정이가 취하는 성격을 초반에 그 왈츠 장면 연습하는 곳에 가서 선우랑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살짝 싸운 상태에서. 근데 거기서 선우가 우정이한테 수채화제를 따져주고 뚜껑을 가지고 있고 그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장면을 그 클로즈업한 것처럼 이렇게 손을 잡으셨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떠오르는 게 그 뚜껑이 검정색인데 그 밑에 부분에 금색으로 해서 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반지처럼 보이는 결혼 반지처럼 뭐 그렇게? 그 만지작거리는 게 혹시 의도하신 부분인지 아니면 얻어올리신 건지 와, 그 컨디션 뚜껑에 금 거기를 결혼 반지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5번째 모시니까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제 다 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그렇게까지 반지까지라고 제가 이렇게 설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뚜껑을 만지는 선우의 손을 그 우정이가 바라보는 그 장면은 되게 중요한 컷이긴 하죠. 이제 우정이라는 캐릭터가 자기한테 선물했던 그 컵을 안았던 그 컵, 그래서 우정이가 그 똑같은 방식으로 손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도는 되게 그 처음에 시작, 그 우정이가 선우가 되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자기에게 뭐 상처를 주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 우정이가 선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잘 기억하고 잘 알고 있다는 그 표현의 시작은 거기가 맞고요. 네, 그리고 좀 그 씬에서 중간에 보면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와이 할 때 갑자기 그 사이키 조명이 탁 켜지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 킨 거예요?
그제 그걸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켜주고 거길 빠져나간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시면 혜영이구나. 네 그렇게 좀 세팅을 했던 너무 센스 있다. 혜영. 컨디션 두꺼운. 이제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정말 평일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킬링 로맨스라는 영화를 한번 제작을 해봤고, 그분의 이제 이 결혼하겠나라는 영화, 제작자는 두 번째 영화인데, 그 두 개 다 아까 제 필모 들으셨겠지만 제가 만드는 영화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는 되게 제가 만드는 작품들은 저한테도 누구나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좋은 필요해 보이는 작품들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킬링 로맨스도 되게 잘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이것도 생각보다 관객분들이 많이 이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이 들어요. 내가 틀렸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왜냐면 제작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데 이렇게 또 관객분들 뵙고 이런 5번을 모신 분의 날카로운 질문 같은 걸 들으면 이게 틀린 것만은 아닌데 이런 막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영화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결혼하겠나를 또 아까 5번 보신 분도 계시고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2번 보신 분도 계시. 저희도 3번. 예. 최대한 입성은 저희가 베놈처럼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길게 많은 분들이 계속 입성을 사면서 좋은 영화라고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그래주시면 아마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또 우리 결혼하겠나를 보면서 또 집회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좀 전에 김성원 감독님 말에 하나만 보태자면 감독님의 그런 고충과 고민은 이제 우리 영화가 또 말해주지 않나. 우리 영화에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도 갈등이 있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독님이 틀린 게 아니라 좀 다른 거고 너무 감독님처럼 사람들이 안 보면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연기를 하는 배우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그냥 철없고 세상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감독님처럼 이런 작은 영화들 그리고 새로운 영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해주시고 용기를 내주시는 거에 진짜 감사하거든요. 그래야 영화 시장이 점점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또 우리 이런 작은 영화를 또 여러 번 봐주시는 또 이런 소소함을 알아주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저 역시도 이런 걸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연기하기를 잘했다. 꼭 대작 유명한 이런 작품들도 하면 너무 좋고 영광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시나리오 정말 웰메이드 작품을 참여했을 때가 그 어떠한 좋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보다도 더 제가 배우 인생에 나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입소문 나서 잘 간 다음에 나중에 또 GV로
만나서 또 좋은 이야기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추워지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 외투 꼭 잘 챙겨 다니시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끝인사를 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뭔가 좀 송구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지은 배우께 감사드리고 두 감독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불청객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염려가 많았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드리고 결혼하겠나 입소문 잘 내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또 한 번의 GV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기 씨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규 오빠가 예. GV가 처음이라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티 많이 난다고 얘기했잖아. 예, 아니 근데 예. 너무 오늘 감사해요, 같이 진짜.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게 예. 역시 오빠가 예. GV는 처음이지만 네. 방구석 일녀를 방구석 일렬 3년 넘게 했죠. 네, 영화에 관련된 네. 프로그램을 오래 하셔서 그 경력이 그래요? 여기서 오늘 나오는 제가 패가 안 됐나요? 너무 아까 그 저기 너무 감사했어요. 저분한테 실수한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오래 반성할게요. 그거는 큰 실수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